자, 기출문법 구와 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 또는 절은 영어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듣는 문법 개념 중 하나지요. 그 말은 즉슨 이걸 제대로 모른다 할 경우에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뭔가 나사 빠진 것 마냥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던가 배운 게 제대로 머리에 쏙쏙 박히지 않고 흘러내린다던가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문법 솔직히 말해서 품사가 절반 이상이다라고요. 무슨 말이냐? 뭐만 하게 되면 명사 블라블라블라, 형용사 블라블라블라블라, 부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명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부사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맨 처음 배웠던 걸 잘만 떠올리신다면은 자, 어떤 복합적인 문법 개념이 나온다고 한들 그거를 잘 이해하고 실제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구 또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명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형용사, 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떠올려주신다면은 이 개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시 복귀해 주시겠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죠. 우리가 품사나 문장 성분할 때 다뤘던 것들은 되게 단일 단어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는데요. 구 또는 절은 그렇게 단어 한 개로 이루어진 거 말고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 뭉텅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죠? 자, 그 중에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해주고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요. 구라고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나뉘어집니다. 그쵸? 자, 단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선 형태는 길어요. 그 안에 주어 동사 있으면은 절, 없으면은 구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100% 통용할 수 없는데 주어 동사를 다 품고 있어야 되는 절 같은 경우에는 좀 길고요. 자, 주어 동사 중에 보통은 주어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쌍을 이루지 않는 구 같은 경우에는 절 대비 좀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명사처럼 사용되고 형용사처럼 사용되고 부사처럼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명사처럼 사용되는 구를 우리가 명사구라 해주고요. 명사처럼 사용되는 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명사가 어떻게 쓰인다라는 건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만 했었죠. 얘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오고요. 자, 이렇게 구 또는 절로 사용된 이제 그런 명사와 흡사한 기능하는 것들은요, 꼭 끝에요,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까지 캐치. 자, 비슷하게요. 구 또는 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형용사 구고 형용사 절이라 한다 합시다. 그럼 이건 뭐 한다? 자, 높은 확률로 명사를 수식해주고요. 그죠? 드물게 보호 자리에 오게끔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 품사에서 배웠던 형용사 마냥 뭐뭐하는 혹은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부사는 이미 끝났네?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뭐뭐히, 뭐뭐하게 무슨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얘는요, 우리 배웠던 대로 또 다른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문장 전체, 아니면 또 뭐 있었습니까? 동사를요 강조해 주면서 의미적으로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정도를 나타내 주면서 해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형용사 절하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우선 있겠구나. 얘가 명사 수식해 주겠구나. 명사 구라하게 되면요. 자, 주어 동사 쌍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주 목보 자리에 오고 것이라 해석되겠구나. 부사 구라하게 되면요. 주어 동사 쌍이 없겠구나. 부사, 형용사, 문장 전체 동사를 강조해 주겠구나.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은 뭐뭐히 하게라고 웬만하면 해석이 되겠구나.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정도를 나타내 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고 이거를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데 접목시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시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명사구,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구,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사구 하고 명사절 일부를 적어놨습니다. 자 형용사절, 부사절은요 한번 다루게 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할게요. 자 명사구는요, 자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쪽에 적어놨습니다. 뒤에 덧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동명사가 이제 명사구로 사용되는 거겠고요. 그냥 뒤에 덧붙여주면 끝납니다. 우리 그전에 배웠던 문법과랑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해석했던 거구나 라고요. 두 번째, 이번엔 부정사가 명사구로 사용됐습니다. To eat a burger 돼 있습니다. 버거 먹는 것 됐습니까? 덧붙여주면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문장 내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는 형용사 구입니다. 보통 형용사 구로 사용되는 것들은요,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부정사가 있고요. 그리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형용사 마냥 앞에 있는 명사들을 꾸며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책이긴 책인데 어떤 책? 읽을 책들. 선반이긴 선반인, 어떤 그릇이긴 그릇인데 어떤 그릇? 선반에 있는 그릇. 됐습니까? 자, 수식을 해주고 금의를 한정,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 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 역할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자긴 여잔데 이번에는 현재 분사가 형용사 구로 사용됐지요. Runn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뛰는 여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cake made by my mother, 엄마에 의해 만들어진 케이크, 과거 분사가 사용되어졌네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형용사 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사, 위에서 얘기했었죠. 얘는 어떤 성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것들을 강조해 주면서 추가적인 시간, 정보, 방법, 이유 정도를 나타내 준다고요. 원래 문장은요, 어떠하다.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까지 해도 문제가 없던 겁니다.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자, 슴슴하지만 문제 없어요. 근데 after school이란 말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구체적인 시간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사구 형태입니다. 전명구의 형태를 띠지요. 됐습니까? 두 번째, I went to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얼추 의미 전달은 됩니다. 근데 그 뒤에요, 목적을 드러내주는 부정사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부사구로 사용된 거거든요. 의미가 좀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품사 문장 성분은 기본적인 골격 같은 느낌이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주고 의미를 풍부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긴 표현들을 그냥 우리 앞에 배웠던 명사, 형용사, 부사로 퉁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구나절이고요.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해 두시게 되면은 축하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문장이 대충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해될 것인지 가늠이 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구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